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세요. CU톡 20회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로겐올의 박종환 CEO님과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지나가겠습니다. 저희하고 박종환 CEO님하고 1시간 토크하고요. 여기 시청자분들, 참가분들하고 같이 30분 동안 Q&A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게스트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저랑 같이 공동 진행 맡은 두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 지식을 잇는 남자 날PD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왠지 친근한 남자 오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진석 MC는 지금 대학생인데요. 마침 오늘이 생일이에요. 네, 생일. 여러분 일단 말로만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저도 말로만 좀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 배려를 사실 이게 전체 질문을 서로 다 뽑았는데 제가 PD니까 제가 재구성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생일이에요. 제가 오진석 MC의 대본을 되게 길게 해놨어요. 제가 질문을 일부러 많이 넣으셨습니다. 네. 자, 시작하죠. 예,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로겐올 맞습니까? 발음이? 예. 락앤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락앤롤 좋습니까? 예, 예. 네. 락앤롤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라 네, 박종환 CEO님입니다. 네. 근데 저기 사진보다는 훨씬 더 영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여러분? 네. 사진 넥타이에서 그런가? 훨씬 더 영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오늘 평상복 입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근데 그 회사 이름 있잖아요. 예. 네. 로겐올인데 회사가 영어로 보니까 저는 사실 락앤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락앤롤 아니고 록앤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사명이? 예, 로케이션 앤 올의 약자고요. 아. 위치 기반한 모든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인데 발음은 일부러 락앤롤이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일부러? 예예, 외국인들이 저걸 발음을 하면 락앤롤이라고 발음을 가장 편하게 발음할 때 그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나는 락앤롤 음악처럼 우리 서비스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자. 네. 저 누가 줬습니까 저건? 저랑 같이 공동 대표로 있는 우리 김원태 대표가 이름을 네. 줬습니다. 네. 저 로고는 어떻게 누가 만들었나요 저거? 저 로고는 저희 그 회사 창업 기념으로 그 뽀로로를 디자인했던 CI를 만들었던 그 지인분이 선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저희가 컨셉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저기다가 이렇게 뽑기처럼 끓이면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비게이션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죠? 우리 벌집 유아하고도 좀 네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물론 아까 우리가 김기사 앱을 이제 까신 분 몇 분이가 한 절반 까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제가 회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로를 김기사로라는 이름으로 짓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전문 회사고요. 그 스마트폰에 가장 적합한 그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근데 이게 실시간 교통 정보, 일반적인 실시간 교통 정보가 아니고 우리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만들어내서 그걸 다시 우리 사용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내비게이션을 저희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박기사도 있고, 네? 장기사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김기사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사는 왠지 좀 이름이 구려 보이고. 네네네. 그래도 김기사가 가장 무난하고 예전에 그때 또 김미려가 나왔던 김기사 운전에 그런 패러디도 있고 해서 우리 사용자들이 한 번만 들으면 또 기억하기 좋은, 회사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로겐롤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서비스는 좀 최대한 쉽게 지으려고 그래서 김기사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여기 또 이제 공동 창업 회사고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전공이 학부하고 대학원 보니까 컴퓨터공학 하셨는데 이렇게 IT 벤처를 하려면 그 컴퓨터나 전기나 이런 이공계를 나온 사람이
하면 좋은 건지 또 이공계를 나오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전기과 나왔지만 무늬만 전기과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개발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저같이 이렇게 개발 좀 해본 사람이 그래도 해보는 게 나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뭐 딱히 그렇게 개발을 잘한 편이 아니라서 사실 뭐 저도 무늬만 컴퓨터공학과고요. 사실 대학교 졸업했을 때 IMF가 와가지고 취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때 취직이 됐으면 아마 지금쯤 뭐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그렇게 취직이 안 되는 오히려 뭐 실업자들이 전국으로 실업자들이 막 양산되는 시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대학원을 또 가게 됐고요. 대학원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IMF 때 또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벤처라는 게 뭔가 궁금해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서 구경하다가 보니까 그게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예, 벤처를 하게 됐네요. 사실 저도 벤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재 로겐롤 공동 창업자들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그때 그 대학원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이 대학원 전혀 적성이 안 맞는데 시간만 보내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서울에 있는 그때 벤처에 다니고 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야 벤처 좀 어떻노? 물어봤더니 진짜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너희 회사 한번 놀러 가도 되나 이래가지고 휴일날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연구실은 너무 칙칙하고 분위기도 재미없고 맨날 뭐 이렇게 제안서 98년도 99년도 그때요? 예. 그래서 재미가 없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했었죠. 바로. 내가 또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즉흥적인 부분이 많아서 앞뒤 안 재고 그냥 경상도 사람 다 급합니까? 네, 회사 들어갔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젊은 객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원 졸업하고 보통은 뭐 이렇게 좋은 회사로 많이 취직을 했었는데 저는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벤처가 저한테 적성이 맞을 거다 생각했고 저처럼 이렇게 좀 객기 부릴 수 있는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데는 벤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벤처에 들어갔었는데 그 벤처를 저를 끌고 갔던 친구가 지금 저랑 공동대표하고 있는 김원태 공동대표가 이제 그때 저를 이렇게 끌어줬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벤처를 다시 또 2000년에 그때 그 모바일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폰 중심으로 이제 웹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아시던 사장님하고 같이 회사를 창업하고 다시 스마트폰이 넘어오면서 다시 스마트폰에 맞는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로겐롤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아이라는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예. 그게 2006년에 이제 상장되고 예. 회사가 잘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김원태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2009년에 로겐롤을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잘 나가던 직장을 왜 관두시고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거기서 뭐 스타옵션이나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런 거 있었고요. 있었어요? 있었고 그게 이제 포인트아이에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창업을 했고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뭐 월급 몇 달 이렇게 늦게 받는 거는 그냥 예사였고 사실은 사업거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KT 쪽에 위치 기반 서비스 쪽에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회사가 이제 급성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6년에 상장을 하고 2008년에 다시 매각을 했었는데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회사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내가 이래 회사 생활하면 안 되는데 헤매고 있다가 이제 그때 아이폰이 이제 국내에 매각이 됐는데 왜 재미가 없었나요? 아이템은 일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일하는 게 경영진이 바뀌어가지고요, 아니면 뭔가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그래서 좀 루즈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관료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영진과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일하는 게 재미가 없고 계속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없이 회사에 월급 받는 것 같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아이폰을 이제 KT에서 처음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폰 주워가지고 이렇게 아이폰 사가지고 이렇게 뚝뚝 만져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기였고 이게 뭐 여기 속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 GPS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모든 피처폰 시절에는 피처폰에
GPS가 필수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옵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PS 없는 단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 자체도 이제 통신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독점적인 서비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직접 못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폰이 이제 제가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에 만든 내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서 혼자 많이 창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세 분이서 창업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세 명이서 같이 창업을 했을 때 뭐 특별한 장점 같은 게 있었나요? 장점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아직까지 단점은 잘 모르겠는데 동갑입니까? 예? 세 명 다 동갑이에요? 아니, 저랑 공동대표 김원태 대표는 저랑 동갑이고요. 네. 우리 기술 담당하고 있는 심영진 부사장은 이제 저보다 2살 어립니다. 네, 네. 2살 어리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김원태 공동대표도 장점과 단점이 너무 확실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액티브한 반면에 섬세한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뭐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네. 관심 없고 특히 뭐 돈 관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 관심 바뀌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회사를 경영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교 다닐 때 무늬만 컴공이라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 엔지니어를 끌고 나가려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내가 한때 뭐 코딩했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심영진 부사장이 또 커버를 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하니까 또 제가 가끔씩 뭐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야 그건 안 돼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이서 한 사람은 이제 박 대표님은 대외, 뭐 협력이라든지 제휴라든지 네. 뭐 영업 마케팅, 예, 한 분은 이제 어떤 CEO처럼 내부 예, 자금서부터 어떤 그런 관리, 예. 한 분은 이제 기술 개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그렇죠. 세 분이? 예. 그럼 아까 두 분이 노 하면 따라요? 못하는 거죠. 그래요? 저희는 회사 처음 창업할 때 우리 세 명이서 같이 우리 세 명이 오케이 네. 하지 않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 그게 저희 첫 번째 원칙. 경상도에서 화백제도 도입했구나. 한 사람이 반대하면 저희는 안 한다. 네. 경상도 사람 화백제도 좋아하는 근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처음에 결의를 했어도 하다 보면은 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기지 않나요? 그랬을 때 생기는 어떤 뭐 갈등은 없을까요? 전혀? 그 갈등은 없고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죠, 제가.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면 또 그때는 아니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갑다 생각해서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한 몇 달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조용히 알았어. 왜냐면은 사실 그게 어쨌든 같이 이렇게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제 의견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 의견이 일리가 있을 때도 많거든요. 지나와서 보면 그때 그 친구 말이 옳았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인정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참 저도 사실 97년도에 공동 창업했는데 세 명이서 네. 저도 이제 저희가 대외 비즈니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했는데 우리도 엄청 싸웠거든요. 우리 동갑내기 세 명 다 동갑내기고 네. 와 매일 싸웠어요. 매일 싸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 없었지만 네. 다양 노선이 달라가지고 네. 되게 많이 싸웠는데 그 노선에 대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서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싸우기는 맨날 싸웁니다. 네. 싸우기는 맨날 싸우는데 회의실에서 막 얘기하면 그게 바깥에서 싸우는 것처럼 들려요. 경상도 사람 3명이서 회의하면 네, 그렇죠. 바깥에서 난장판처럼 들리거든요. 네. 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는 사람 3명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바깥에서 왜 또 싸우노?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대표님 좀 그만 좀 싸우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는 싸우는 게 아니고 네. 단지 그냥 디스커션 할 뿐인데 그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커피숍 가서 얘기해요. 맞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커피숍이나 맥주집 가서 막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냥 아예 그냥 얘기해가지고. 직원들하고 떨어져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싸우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저희가 자꾸 저희는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회의 같은 게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회사도 모든 회사에는 뭐 주간 회의, 뭐 월간 회의 이런 게 회의가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창업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 필요하면 그때 커피숍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사장이 가운데 앉아서 얘기 듣고 이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
이게 회사가 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희 3명이서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게 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3명이서 결정하는 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확률은 좀 적겠죠. 예. 아니 그러면 그 보통 케이스에 세 분이 다 하나의 안건에 동의하는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두 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 분이 계속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에도 뭐 아무런 예. 없이 그냥 가는 예. 건가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예. 그냥 쿨하게. 예.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 앱으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 창업할 당시에 이제 원래 그 U+ 맵 그리고 T맵 그 대기업에서 내비게이션 앱들이 다 나와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 위협한다는 말은 좀 많은데 그 대표님 로겐롤은 어찌 보면은 벤처가 대기업이 하고 있는 포션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좀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원래 제가 그런 무모한 걸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은 반대의 경우에는 참 경쟁 상대가 많겠죠 사실은. 근데 저희처럼 이런 경우에 저희가 대로 상권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가 대기업 상권에 쉽게 안 들어오잖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뭐 경쟁 상대는 딱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그게 경쟁 상대가 누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저희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이냐 이 일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경쟁 상대가 뭐 심지어 구글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하면 그 회사가 우리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옛날처럼 서로 싸워가지고 누가 한 사람은 패자가 되는 꼭 그런 게임이 요즘에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두각을 내면 반대로 상대 쪽에서 봤을 때 쟤네들 정말 뭐 인정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가 지금 예를 들면 뭐 SK라든지 뭐 KT라든지 그런 데가 나중에 인수당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도 좋은 어떤 엑시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어쨌건 간에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장악하고 있는 레드오션처럼 뛰어들 때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용기를 내는 데는 우리는 우리만의 이런 장점이 있어. 우리는 이런 승부를 낼 만한 포인트가 있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였나요? 사실 저희가 이 내비게이션 시장은 한 지가 꽤나 됐어요. 국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휴대폰 내비를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포인트 안에서부터. 내비 시장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경쟁자에 대해서도 저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손자병법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백전백승이라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분석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올레네비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가 했던 서비스고 하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만의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런 네. 기대감으로. 근데 막상 시작해봤을 때 그 생각했던 기대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죠. 서비스 오픈하는 날 저희가 2011년 3월 11일 날 김기사를 처음 아이폰에 오픈했는데 그날 일본 대지진이 터져가지고 예, 오픈해놓고 이제 막 기사를 돌리려고 기사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기사를 딱 보냈는데 기사가 언제 뜨나 해서 네이버 계속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에서 일본 대지진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삥 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 보름 이상 계정 휴업 상태로 그냥 놀았습니다. 예, 이거 뭐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뭐 TV 광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예, 유일한 그 신문 뉴스밖에 없는데. 그때 3월달에 몇 월달이었죠? 3월 11일. 예, 그래서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니 근데 기왕이면 저는 김 기사를 제가 구정 때가 추석 때 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기왕이면 이거 그 뭐 구정 때나 예. 추석 뭐 직전이라든지 그때 오픈하지 왜 3월달에 했어요? 원래 구정 때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안 생각처럼 됐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것도 굉장히 빨리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원래 뭐 목표를 잡으면 항상 들려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수는 항상 일어나는 게 다 똑같은가 봐요. 그죠? 예.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아이폰을 보고서 이거 봐라. 그 2G에는 이제 GPS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이폰은 GPS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그 당시 우리 2010년도만 해도 아이폰이 싹쓸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잡스 그게 이제 통신에서 날아가 버리고. 네. 근데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보면 지금 이제 아이폰 점유율은 지금 10%도 안 되고
지금 거의 SKT, KT 다시 또 옛날에 투지폰 시대처럼 통신사들이 또 이제 또 많이 이제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신사들이 또 이제 요새 티맵이라든지 또 많이 원래 맵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처음에 아이폰 처음 보실 때도 달라진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뭐 그 안드로이드가 많이 올라와서 저희 김기사 사용자들 중에서도 지금 90%가 안드로이드 사용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피처폰 때의 통신사하고 지금 스마트폰 때의 통신사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피처폰 때는 그 모바일 플랫폼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까지도 사실은 이제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첫 화면 같은 거 다 컨트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것들을 통신사들이 다 컨트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걔네들이 안 올려주는. 그렇죠. 그리고 만들 수도 없었고요 그때는. 그리고 뭐 메뉴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통신사에서 다 관리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당연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메뉴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영업이 필요한 시기. 슈퍼갑이었죠 슈퍼갑. 그래서 슈퍼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앱스토어나 누구나 공평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시면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통신사 쪽도 많이 잘 아시잖아요. 그 대표님 보시는 지금 2013년도에 한 5년 뒤에 우리나라 통신사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통신사들이 이제 본연의 어떤 통신사 업무적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사실 통신사업자가 여러 가지 플랫폼 콘텐츠까지 사실은 뭐 콘텐츠에 이런 뭐 내비게이션 서비스까지 통신사가 하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오픈된 환경 속에서는 경쟁력이 더 좋은 서비스가 결국은 살아남기 마련이니까 이제 그런 공용 서비스와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서비스가 경쟁했을 때 결국은 어떤 서비스가 끝까지 남아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고 1년 정도는 이 서비스를 유료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시장 반응이 좀 현찮았었나 보죠. 그래서 무료로 전환하셨단 말이죠. 근데 무료로 전환했을 때 이미 유료로 사용하던 고객들도 있었고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난 이제 그래 돈 내고 썼는데 갑자기 무료하면 아깝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그때 가장 고민했던 게 뭐였나요?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게요. 저희가 그 오픈된 그 네이버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 뭐 콜센터를 운영할 수도 없고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내비는 민원이 많은 서비스다 보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우리 오픈된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카페에 그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그냥 넘쳐나던 막 욕을 해가면서 뭐냐 내가 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엄청나게 막 하면서 얼마였는? 10,000원 정도 10만 원 정도 했나? 얼마? 한 달에 1,000원. 저희가 한 달에 1,000원 1년에 이제 야, 껌값인데 만원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껌 살 때는 아무렇지 않으면서 왜? 유료 콘텐츠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돈 벌어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민원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사실 여기서 뭐 우리가 도망갈 그거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뭐 유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비스가 점점 사용자들이 잊혀지면 사실 어차피 서비스를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래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대신에 우리가 유료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광고를 앞으로 우리가 광고를 무료 사용자들한테 광고를 보여줄 건데 유료 사용자들한테 광고를 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믿고 해주십시오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설득을 했더니 그래도 저희가 아직 대기업이 아니고 벤처다 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유료로 하셨을 때 그 성과가 1년 동안 얼마나 나셨어요? 되게 궁금한데. 유료로 했을 때 성과가 나름 그래도 괜찮았던 게 저희가 한 달 무료 후 그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유료 결제를 하게끔 했었는데 한 달에 0.99달러 결제를 하게끔 했었는데 결제율이 한 15% 정도 나왔었어요. 보통 모바일 앱의 결제율이 한 5%에서 뭐 7% 사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결제율이 좋은 편인데 저희는 15% 정도 나왔었고 그래서 한 달에 그 당시에 뭐 저희가 가입자가 뭐 10만, 20만 정도 됐을 때도 저희가 애플에서 정산받는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었으니까 월. 그때는 큰 돈이었죠 저희한테는. 그렇게 결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85%의 사용자들은 이제 유료라는 이유로 이제 김기사를 삭제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욕을 하니까 네. 예, 심지어 막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아 유료네 이러면서 니들 뭔데 유료로 하냐. 예, 다른 내비는 공짜인데 사실 근데 통신사 내비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통신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몫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뭐 예, 그걸 잘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오래 사시겠네요. 돈 많이 먹어서. 아 대표님 근데 그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무료인 앱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사용자를 이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네. 뭐 광고 수익을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예. 그 사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김 기사는 무료로 바뀐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00만, 200만 이렇게 늘어가는 사용자들을 관리하는 서버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좀. 다행히 저희가 처음에 김기사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사실 그 굉장히 그 300만, 400만, 500만 가입자가 늘어나더라도 서버를 특별하게 증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서버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진짜 없는 살림에 네. 서버도 굉장히 저렴한 서버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서버를 증설했으니까 네.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고. 그러니까 카톡처럼 이렇게 막 그게 초기 투자금 많이 들어간 건 아니겠네요. 아유, 그때는 그렇게 하면 서비스를 못 하죠. 네. 예. 그럼 2010년도에는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신 거죠? 저희가 창업자 3명에서 1억 5천 아 5천씩. 모아가지고. 예. 근데 5천씩 낸 겁니까? 예, 예. 근데 그 처음에 그 포인트아이 그 상장했었잖아요. 처음에 같이 창업한 회사가. 예. 그러면 거기서 좀 돈 좀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뭐냐 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별로 그렇게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근데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새로운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기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같이 창업을 한 거잖아요. 예. 5천만씩 내가 1억 5천 만들어서 한 건데 요즘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창업하려는 분들한테도 창업할 때는 뭐 앱 갖고 나도 먼저 해봐야겠다 서비스로 그때 현재도 한 1억 5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저희는 그 1억 5천 가지고 했더니 6개월 지나니까 자본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예. 그걸 저희가 2010년 5월에 창업을 했는데 2010년 연말쯤에 자본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서비스 오픈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SI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SI도 좀 하고 만약에 저희가 자금이 충분했으면 SI를 안 했으면 더 빨리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스타트업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저는 스타트업은 최근에 들었던 얘기지만 네. 그때는 정부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기부 자금 그때 1억 그래서 주변에 물어서 기부 자금 1억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서비스 오픈할 때까지 연명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SI에서 번 돈 가지고 또 메꾸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젊은 지금 뭐야 창업자분들이 한다 그러면은 네. 요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돈과 뭐가 있다면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실 돈은 제가 그 크게 이렇게 지금까지 뭐 돈은 궁하게는 살았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어떻게든 구해졌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든 구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 급여를 아직 한 번도 밀린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해볼 만할 것 같고 지금은 더더욱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 번쯤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고 그거 두려워 사실 그냥 마음속에 두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자본금이야 뭐 좀 하다가 서비스만 좋으면 투자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적정한 시점에 또 투자를 또 받았고,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투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제 작년에 10억 정도 외부 투자 받으시고 지난달에 또 30억 투자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지금 그 스타트업 혹은 뭐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막 투자를 받고 싶어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외부의 그러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처음에 그 김기사를 오픈을 하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투자사 몇 군데 이렇게 찾아갔더니
김 기사가 뭐 하는 서비스입니까?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서비스 뭐 그럼 티맵하고 비슷한 거, 예, 티맵하고 걔네도 무료로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 받는 걸 포기했어요. 사실은 포기하고 우리 서비스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잘 만들었더니 어느 순간 때부터 이게 조금씩 알려지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사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보면 이제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참 잘 만든 것 같다. 투자 받을 생각 없냐. 사실 이 투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받고 싶다고 해서 뛰어다녀가지고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오히려 내가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막 일부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런 쪽에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오니까 그게 잘 되더라고요. 1차 투자도 그렇고 2차 투자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았고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리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뭔가 알려진 시대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조금만 알려지면 입소문에 또 이렇게 야 김기사 좋더라. 우리 김기사 쓰는 분들 중에서 투자사 담당자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써보고 이거 만든 회사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통해서 뭐 우리 회사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신문 기사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자본금도 까먹으시고 나중 비용은 SI에서 이렇게 충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SI가 뭔가? SI는 뭐냐면은 용역.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앵벌이. 앵벌이요. 그 건설업 치면 노가다 뭐 있잖아요. 그냥 고객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뭐 어떤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냥 만들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안정적인 매출은 발생되지만 이게 장기적인 비전을 잡기가 어렵죠. 장기적인 비전을 잡기 어려운데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워낙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이제 도움은 됐죠. 사실 도움은 됐지만 그걸 가지고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좀 많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허리끈을 많이 졸라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콩 한 쪼가리도 나눠 먹는 기분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보나 이런 또 대출도 좀 많이 받았고 그때 중진공에서 대출 자금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가 알려질 때까지 참자. 그래서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출 받을 때 다 대표가 보증 들어가잖아요. 대표 혼자 보증을 썼나요? 아니면 다른 두 분 창업자도 같이 도장을 찍었나요? 그게 우리나라 그 대출 시장이 웃긴 게 그 당시에는 공동대표면 공동대표가 둘 다 100%씩 그렇죠. 보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요. 그럼 공동대표 3명이면 300%입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1억을 빌렸는데 1억 3명이서 예를 들면 3억을 이제 보증을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1년 겨울에 그때 대통령 홍보를 가가지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기부가 정부가 왜 기술을 보증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한다면서 왜 기술을 보증을 안 잡고 대표이사 보증을 잡냐. 대표이사 마이너스 통장이지 않냐 이거는. 이건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다 합쳐서 100%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구나. 그 뒤에 다 합쳐서 100%를 바뀌었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이제 없애야 된다 이제. 왜냐면은 사실 인보증이니까 물론 악용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하게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대표이사들이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대표이사 집 잡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제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에 마련해 줘야 되고 근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가 벤처에 투자를 내가지고 10군데 투자해서 한 서너 군데 성공하면 진짜 잘한 거다. 심지어 한두 군데가만 성공하더라도 그건 정말 잘한 거다. 나머지 다 뛰더라도 그건 상관없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가장 사실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게 예산 낭비잖아요. 예산 낭비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산 낭비는 책임 소재. 그거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 생각은 조만간 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선진국들은 그런 인보증 같은 게 없나요? 없죠. 그냥 선진국 같은 경우 벤처 하더라도 대출 받더라도 회사가 망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또 갚아야 되거나 집이 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책임 소재가. 보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네. 그 물귀신 작동도 아니고 네. 같이 그냥. 아니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회사의 그 기술력 이런 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거기에 들어서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네. 지금 그 뭐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제 요새 정부 정치 자금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몇 번 타셨으니까 그런 거 할 때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알죠. 왜냐면 그런 거 할 때도 뭔가 PT 같은 것도 하고 제안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 노하우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럴 때? 정책 자금 어떤 거요? 뭐 기부 자금이거든 뭔가 그거는 그런 거 할 때. 현재 우리나라 기보나 중진공은 대표이사 신용만 좋으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아이템 상관없이요? 네, 네. 야, 그건 또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그 문제 있는 등급이 있잖아, 등급이 몇 근데. 등급이 되는데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그래요? 좀 신용이 좋은가 봐요. 아파트 네. 담보대출도 많고 예, 지금까지 뭐 연체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오케이. 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뭐 기부자금 대출이나 이런 건 특별한 거 없어요. 대표이사 신용만 좋으면 뭐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저렇게 신용 좋은 사람 대표에서 안 쳐야겠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신용 예를 들면 네. 벤처하다가 예전에 망해가지고 음. 신용 불량 되신 분들이 재기를 네. 하면 그분이 대표이사 안 하시고 그렇죠. 뭐 다른 분을 대표이사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뭐 은퇴하신 분들 많으니까 예. 그 대표이사 뭐 심지어 뭐 와이프나 회사 직원을 대표이사로 세워놓고 네. 맞아요. 하는 데도 있고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 지금 이제 2010년도에 창업하신 2009년도에 창업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10년도에 창업하신 거네. 그럼 이제 그 이제 3년 되셨는데, 예. 그죠? 3년 지난 지금 와서 이제 다른 분들이 뭔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 요즘 야, 아이템 선정을 좀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거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겠다. 아이템 저는 이제 아이템 선정할 때 뭐 트렌드나 유행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제가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김기사 만든다고 할 때 그 당시 트렌드는 뭐 포스퀘어나 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이런 SNS가 대세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약간 유행이 좀 지나서 그렇긴 한데 그때는 그거 안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그거 하면 투자도 받기 쉬운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할까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제가 별로 잘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내비는 사실 그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인류가 차를 운전하는 이상은 꼭 필요한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유행은 별로 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돈은 안 되더라도 길게 보면 내가 정말 즐겁게 잘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 뭐 창업을 하실 때 어떤 걸 할 건지 고민하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뭐 많은 훈수를 뜨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의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존에 없는 뭔가를 새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 게 아예 없는 거면 아예 시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경쟁자가 있는데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좀 서로 상반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를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는 뭐 저같이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는 아인슈타인 같이 아주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제 능력 바뀌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이렇게 잠깐 가다듬어 가지고 사용자들의 입맛에 좀 맞게끔 예를 들면 그 골프공이 보면 이제 예전에 다 흰색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나왔잖아요. 색깔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그게 요즘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이제 기존에 많지만 우리 김기사가 뭐 벌집 UI라고 하는 약간 독특한 UI를 가지고 사용자들을 어필을 하고 그런 아이템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하신 벌집 UI도 그렇고 뭐 블랙박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최초로 도입하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최근에는 소셜 기능까지 이렇게 도입을 하셨는데 그 소셜 기능 보니까 맛집 정보를 바로 내비게이션 위치로 쏴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뭐 문자 SMS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집에 간다고 딱 쏘면 그
그 아내분이나 부인분한테 내가 몇 시에 도착한다 네. 이런 식으로 SMS 기능까지 있던데 그 앞으로 더 생각하시는 기능들이 더 있어요? 도입하실 기능들? 네, 뭐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사실 지금 있는 기능들을 예전에 저희가 그 통신사에서 사업을 할 때 한 번쯤은 다 기획해봤던 내용들이에요. 저희는 다 기획해봤고 제안을 해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위에서 다 빠꾸 먹어가지고 야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안 됐던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어차피 지금이야 우리가 넣고 싶으면 넣으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은 거고. 근데 뭐 사용자들한테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많이 쓰는 기능들도 많고 예를 들면 사진 검색 같은 것들은 굉장히 네. 호응이 좋았고 블랙박스 같은 것들은 뭐 처음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행히 잘 이렇게 구현이 돼서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기능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우리가 기기사 서비스의 가장 컨셉이 이제 심플함을 유지하는 건데 심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다 빼버렸죠 저희는. 네. 다 빼고 이제 새로운 기능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수를 담그려면 기존에 있는 잔을 이제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예 컨셉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벌집 가운데 예. 벌집 UI잖아요. 저게 벌집으로. 예. 예? 이걸 한 번도 안 쓴 분들은 저게 뭔가 할 거예요. 예. 이 벌집 UI는 저 뭔지 저게 뭐가 좋은 건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저거를 처음에 기기사를 다운받으면 저기 현이치 빨간색 네. 하나만 딸랑 뜨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사용자들도 보면 네. 이게 무슨 앱이냐고 막 컴플레인해요. 그리고 네. 막 앱스토어 리뷰에다가 막 그렇게 이게 앱이 맞아요? 이렇게 어. 뭐 그럼 앱이지 앱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면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황당한 그렇겠네요. 컨셉인데 어. 저기 이제 목적지들이 하나씩 당기고 쓰다 보면 저기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저기에 그 벌이 꿀을 따서 벌집에다가 꿀을 저장하면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중한 그렇죠. 정보를 저기다 담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용자들은 목적지를 검색을 해서 저기에다가 저장을 하면 저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럴 수 있네. 저게 뭐야? 저 벌집이니까 내가 예전에 한 번씩 가봤던 데들이 다 되는 겁니까? 예. 아, 자주 가는 자주 곳. 가는 예, 곳이잖아요. 자주 갈수록 색깔이 점점 진해져요. 아, 자동으로요? 예. 처음에 저장을 하면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이용하면 이제 연두색, 근데 아, 연두. 그 다음에 아니, 이제 대표님, 붉은색. 대표님들 예. 뭐야? 코엑스나 예. 뭐 부산이니까 부산역은 많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강릉역도 예. 남이섬은 이렇게 자주 가신 거예요? 남이섬. 남이섬. 남이섬은 자주 가신 게 남이섬은. 뭐 사업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거기 남이섬은. 데이트 코스인데. 남이섬은 자주 가신 거예요. 남이섬 없는데? 남이섬 선착장. 저기 그렇죠. 한 번도 안 갔을 때 검정색이고. 안 갔을 때. 예. 많이 가는 게 저기 아까 많이 간 까만색이라고. 아니. 아니. 뭐예요? 연두색 그다음이죠. 연두색. 예. 까만색 안 간 겁니까? 제일 많이 가는 게 로겐롤 우리 집입니다. 아, 네. 우리 집에 맨날 까만색 안 가는 거구나. 야, 그러면 집에 그 부산에 안 가신다는 거네요, 거의. 부산에는 그냥 테스트한다고. 아,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600만 다운로드를 예. 일으키셨잖아요. 예. 지금 시장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점유율이?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하기로는 지금 팀앱 다음으로 저희가 2위. 팀앱 다운로드. 그러니까 사용률 기준으로. 사용률 기준. 예, 가입자로는 저희가 비교가 안 되고요. 어차피 이 통사들은 단말을 출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뭐 기준으로 치면 뭐 이 통사 네. 그 랭킹대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뭐 쓰건 안 쓰건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일단 저희는 이제 길 안내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한 달에 한 6,500만 건 정도 네. 길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용률이 팀의 다음이라는 건 어떻게 그 증빙합니까? 그런 것들은? 뭐 증빙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뭐 그래도 이 업계에 종사를 하니까 네. 뭐 그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이제 대충 얘기는 듣거든요. 뭐 저기는 실제 길안내 건수 한 달에 몇 건이다. 뭐 얘기하다 보면 랭킹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죠. 예. 근데 그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빼고 새로운 서비스들 넣으셨잖아요. 네. 기존의 길찾기 기능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맵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쇼핑몰과 관련돼서도 있고 뭐 맛집이라든가 뭐 주유소 찾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돼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근데 지금 월 6,500만 건의 사용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이번 기본 그 길찾기 외에 생각하신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 여기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국민비서라고 저희가 이름을 줘서
그 우리 사용자들이 필요한 맛집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넣었는데 네. 실제로 그 클릭 수 자체가 우리 사용자들이 한 번쯤 들어오면 한 번씩은 다 눌러봐요. 이게 뭔가 싶고. 아, 네. 그러니까 클릭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대리운전 기사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대리운전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대리운전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위치가 다중 제도로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치. 대리운전 뭐 1억 발바 뭐 그게 아니라 이거 잘하면 되고 이게 오히려 이게 대리도 사실 저도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리를 자주 이용하는데 네. 전화를 하면 주로 맨날 설명하잖아요. 제가 있는 네. 위치를. 네.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애매한 위치도 많은데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면 아예 우리 김기사 여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누르고 음. 주변 검색에서 대리를 콜하면 내가 있는 현 위치하고 막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그냥 아예 자동으로 세팅을 해서 대리를 부르면 기사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려다줘. 예,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생각대로 네. 이용률이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뭐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이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네. 시장을 이제 그 넓혀가고 계신데 어쨌건 급습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뭔가 재정비하고 다시 고객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을 하겠죠. 예.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뭐 어떤 그 전략이랄까 아니면 뭐 방법이랄까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그 이통사 내비들이 TV 광고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네.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본연의 자세, 그냥 내비게이션은 결국 길 안내만 잘하면 돼요. 뭐 TV 광고를 해서 가입자를 순간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요즘 사용자들은 다 내비 그 스마트폰에 자기가 자주 쓰는 것들은 다 저장해 놓고 다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그 자기 필요 따라 쓰는 거죠. 네. 쓰는 건데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의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같이 뭐 TV 광고를 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는 그냥 우리 길 안내 긴 기사로 길 안내하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한 시간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도록 서비스만 제공해 주면 그냥 꾸준하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뭐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꾸준하게 성장해 왔던 게 저희가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많이 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쫙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올라가면 또 그 끝나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재미 한번 그게 맞들이면 계속 이렇게 네.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를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 기사 보니까 네이버하고 예. 업무 제휴 맺으신 것 같은데 예. 네이버하고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상호 그러면 뭐랄까 그 제휴가 되는 겁니까? 뭐가 서로 양상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뭐 네이버도 맵이 있잖아, 자기네 맵이 있고. 근데 네이버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쪽에 저희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제공해 줄 수 있고 저희는 또 반대로 이제 네이버 사용자들을 또 우리 사용자로 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어떻습니까? 예. 그 네이버가 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네이버가 이런 또 제2의 뭐 이통사나 대기업처럼 이런 생태계를 또 이제 상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식한다는 말도 있는데 네. 지금 어차피 지금 큰 공룡들 이통사하고 싸우고 계시잖아요. 네. 싸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벤처들도 이제 보면 유사한 뭐 또 분야를 해가지고 대기업을 싸우는 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이 벤처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할 때 뭔가 그 이통사하고 싸울 때 뭔가 네이버를 자 활용하면 좋을 건지 아니면 네이버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하다 난 또 적이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상지같이 막 이렇게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금까지 누구 어떤 회사랑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진 않았고요. 네. 그냥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하는데 계속 집중해 왔고 그냥 다른 서비스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저희는 저희만의 길로 가면 되는 건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때로는 약간 이렇게 컨플릭트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네이버가 저희가 어쨌든 제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이제 니즈가 있으니까 제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단순하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뭐 대기업이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뭐 제휴를 그렇죠. 할 리도 없고 네.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필요한 서비스가 되면 같이 제휴가 되는 거죠. 그게 네. 윈윈이 돼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뭐 네이버랑도 지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뭐 SK 플래닛이나 뭐 다른 KT 올레네비 쪽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이 제휴를 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네. 지금 비록 서비스를 경쟁하고 있지만 또 같이 협력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저는 이 앱을 다운받아 보니까 제일 좋은 게 클라라가 목소리가 나와요. 클라라? 클라라. SNL에 나오는 클라라? 그런가요? 네. 클라라 그 알프 스튜디오도 클라라 아닌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급이 달라요, 저. 제가 약간 신세대예요. 클라라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제 그 사연자들이 굉장히- 귀여운 버전이 좋던데요. 네. 제 사연자들이 클라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남성들이 클라라 좋아하지만 네. 여성분들은 또 좋은 남성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텐데 그런 건 없나요? 남성에 대한?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음. 남자 성우 목소리를 새로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또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아이돌 스타를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뭐 조인성이나 뭐 소지섭 이런 사람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뭐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현재는 그냥 남자 성우로 했는데 돈 좀 어. 벌면 이제 뭐 네. 또 남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도 해보려고.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네. 가장 감명 깊다고 할까? 그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회사의 가치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집행해가면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막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가 이게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돈을 쓰지 않으면서 그게 그만큼의 가치잖아요. 세이브가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성과를 10억 들여서 하는 거와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 천지 차이니까. 네. 그런 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대기업에 예전에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 어차피 대기업들은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향해 홍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으면 그 돈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써야 돼요. 근데 네. 그거 끝나고 나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사실. 네. 그냥 그렇게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연하지가 않겠네요.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네. 저희는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 사용자들이 정말 우리 서비스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뭐 쓸 거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아유 괜찮더라 써봐 김기사 써봐 아 나는 저기 돈이 없어서 기사 못 부리는데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김기사라고 있어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또 써보고 또 이렇게 전파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저희한테는 맞는 전략이 아닐까 네. 생각이 지금 좀 정리 좀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오늘 하이라이트를 한다면은 이제 어떤 대기업하고 경쟁할 때 어떤 전문 기업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이제 어떤 본질대로 가면서 뭔가 그 게릴라 전법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하고 또 저는 아까 특이했던 게 그 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대기업을 뭔가 나중에 내가 인수당할 수도 있고 협력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1등하고는 적이 될 수 있겠지만 2, 3등은 오히려 내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지금 잘 맺어놓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예, 그죠? 그래서 뭐 이통사 쪽에 내비게이션 담당자랑 뭐 사이가 네. 나쁘진 않아요.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근데 가끔씩 이제 기사가 이제 좀 언론 기사가 가끔씩 나오면 이제 제목이 좀 약간 까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까리. 예, 그 막 이렇게 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김기사 뭐 제처 뭐 이 식으로 나오면 네. 이제 대기업은 아무래도 그런 기사에 민감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렇죠. 아 대표님 기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곤합니다. 아 미안하다고 뭐 어쩌겠는데 내가 뭐 기사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딱 상당히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뭐 서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 아군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아군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리고 뭐 제가 또 뭐 어디 인맥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열악해요.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저희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금 창업하시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른 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진짜 많이 하죠.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서두르고 싶고 어떨 때는 타이밍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쫄을 때도 많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또 공동 창업자들이 또 좀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얘기하면. 이게 또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창업자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만나면 꼭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앱으로 이제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유료로는 안 되니까 이제 무료로 많이 돌려서 뭐 사용자를 확보해가지고 내가 광고 수익으로 회사를 먹여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사용자를 확보해야
유의미한 광고 수익이 나오는지 잘 다들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 광고 수익으로 좀 유의미하게 뭔가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회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건가요? 저희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유의미한 그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600만인데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광고라고 하는 게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의 광고가 일반적인 모바일 광고하고는 다른 방식이거든요. 저희는 음성 광고를 하고 있고 벌집에 들어가는 그런 벌집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 상품을 파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광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광고주를 모집하기가 쉽지 예, 않구나. 모바일 뭐 광고 플랫폼 회사들 많잖아요. 네. 그걸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형태의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광고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런 상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띠변의식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운전하면서 띠변을 누르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성 광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없어가지고 이제 광고주를 직접 만났죠.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이제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작아요. 그러니까 600만이 1000만이 되더라도 이게 형성되려면 많은 앱들이 우리와 같은 광고 방식을 채택을 해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앱을 개발해서 광고를 붙이는 회사 사장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사실 아직 우리나라의 그 모바일 광고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다들 뭐 그렇게 행복해하지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었듯이 금 캐는 사람보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세분화된 광고주들을 잘 이제 모아가지고 이런 앱 만드는 회사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좀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 회사 만들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거는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창업가들 중에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면 이거 해가지고 일단 뭐 한 10만 되면 광고비 수익으로 뭔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10만, 20만 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100만이 넘어가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제가 뭐 저도 뭐 사실 매일 밤마다 좋은 꿈을 꾸죠. 내일 이 상품을 출시하는데 클라라 음성 녹음 내일부터 오픈하는데 대박 날 거야. 제가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기대는 자유지만 현실은 냉정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앱 시장에서 사실 뭐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앱이 그렇게 대박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사용자들 마음 자체가 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유료라고 하면 제껴놓고 보니까. 근데 약간 게임은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하면 계속 이렇게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막 결제하면서 쓰긴 쓰는데 그게 이제 뭐 딱히 제가 뭐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쟁에서 지기 싫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비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앱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다가 아니면 접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데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꿈을 많이 꾸시죠. 창업을 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하니까 이거 하면 돈 될 거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도 또 좌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사업을 접지 마시고 전부 다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하다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뭐 비즈니스 한두 해 하고 말 것도 아닌데 길게 보고 해야죠. 근데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게 워낙 레드오션이었잖아요. 대기업도 딱 잡고 있고 그래서 아마 창업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잖아요. 그런 어떤 타인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실망하거나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면서 이어질 수 있었나요? 저는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뭐 잘 될 거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책임이니까 그런다고 뭐 그 사람들이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좋으면 하는 거고 약간 제가 똥꼬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다른 사람 말을 별로 안 듣습니다. 그냥 우리 세 명이서 어쨌든 결정해가지고 합의를 했으면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나중에 될 때까지 하면 결국은 되니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로 클라라 모델로 쓰신 거 아니에요?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쁜 어떻던가요 실물이? 괜찮던가요? 제가 인증샷도 찍었는데. 어떤 실물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팬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김기사 내 일본어 음성 예. 그 안내 길 안내 해주는 거 시스템 도입을 하셨잖아요. 예. 혹시 그 일본 진출을 고려하시고 도입하신 건가요? 그것도 이제 우리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우리나라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제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쓸 수 있는 좀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해마다 많이 놀러 오고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네네. 하니까 지금 일본어 먼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면 저희가 중국어, 영어 다 하려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그 이제 국내 용을 위해서 하신 거죠? 진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해외 나가서 또 홍보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해외 나갔을 때 그때 한국에서 썼던 뭐 기부 기사 뭐 이런 사람은 또 일본 사람들이 또 뭐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저기요, 이게 적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꼭 이렇게 차로 모는 거 말고요. 예. 그러니까 도보하고 도보나 그러니까 뭐 전철 이런 것도 여기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안 나와요. 저거 틀어놓고 그냥 걸어가도 되긴 되거든요. 아까 왜냐면 제가 왜냐면 지금 이제 중국인하고 일본인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중국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가지고 거의 제가 렌트는 안 하잖아요. 네. 거의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전철 이용하고 네. 택시 이용하고. 그럼 그 사람들 사실 어딘지 모르는데 이거를 정말 하신다면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자가용전자가 아니라 그런 이제 진짜 중국인과 일본인들 대상으로 해서 만드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도보용 기능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걸 좀 아주 특화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티맵이나 다른데 그런 게 없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특화시켜가지고 예. 뭐 김기사 중국은 김씨가 없을 테니까 뭐 짱콜라 뭐 짱뭐 하는 거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하시면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만들면 저한테 나중에 좀. 그럼 만약 글로벌로 진출하신다면 어느 나라부터 공략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일본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일본이 가깝기도 하고 사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유료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중국은 좀 잘 모르겠고요. 네. 중국은 이제 알다가도 모르겠는 저작권이 시장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네,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예전에 한 5년 정도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비즈니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제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좀 상대적으로 클리어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본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국을 한번 다시 도전해보려고. 저기 이 내비하면요. 네. 이 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팅크 같은 거 맵 만드는데 되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뭐 2010년도에 401호처럼 창업해서 만들었다면 직접 맵은 못 만들었을 것 같고 네. 맵은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맵은 그 SKT T맵에서 저희가 티맵에서 구매해가지고. 예, 예. 맵은 사실은 이제 맵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맵이 차별할 수는 있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네. 똑같이. 예, 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밀가루 같은 존재니까 네네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가공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맵을 돈 주고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만 하고 이제 Q&A 받도록 하죠. 네, 저 마지막 앞으로 네. 5년 뒤에 로겐롤의 비전과 목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일본,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 진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동남아시아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김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오고 우리가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네. 김기사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뭐 걸어 다니든 운전을 하든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동남아에서. 예. 그런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서비스를 만들어서 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좋게 얘기하면 국위선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업이 잘 되셔서 M&A를 통해서 매각이 되든 아니면 뭐 정말 코스닥에 상장이 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엑시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걸 할 계획이 있으세요? 엑시트는 물론 엑시트 생각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우리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해외로 갔을 경우에 어쨌든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엑시트를 하게 되면 저는 제 꿈은 조그만한 야구단을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기
허민 구단주처럼 네네. 뭐 조그마한 야구단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 컴퓨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야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야구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 김기사 말고 김선수 만들어. 그 혹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원하는 그 엑시트 목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산정받았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올해 그 5월달에 그 웨이즈라고 하는 이스라엘 벤처 기업인데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구글에 13억 불에 인수가 됐거든요. 1조 3천억. 예, 1조 3천억 정도 인수가 됐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회사보다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글로벌로 아직 못 갔다는 그 뭐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웨이즈처럼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이거 너무 속보인다. 아니 내가 1조면은 참기는데 1조 3천억이랬잖아.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는 분들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아시는 분 따라와가지고 그 사전 지식을 들어왔는데요. 여기 다 그래요. 다 산지가 없습니다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의 빌트인돼 있는 순정 내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 내비가 경로가 좀 똑똑하지 않아서 가끔 T맵을 참조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 T맵이랑 비교했을 때 그만큼 경로 찾기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가 빌트인이랑 연동되는 것처럼 빌트인 내비게이션이랑 어떤 연동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운전하다가 이제 휴대폰을 만지고 조작하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빌트인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네, 그 티맵이랑 비교하는 부분은 사실 저도 티맵 담당자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라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우리 김기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서 비교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김기사 티맵 검색해 보시면 비교가 많이 되어 있는데 경로 품질은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도착 예정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뭐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김기사 개발자가 티맵 개발하던 개발자 출신이다 라고 하는 루머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르지만 이제 교통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빌트인 쪽이랑 연동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도 사실 그런 쪽에 제안을 많이 받는데 드리는 노력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너무 결과물이 예측되는 결과물 자체가 너무 이렇게 미약해서 사실 요즘에는 그 빌트인 단말기가 많이 팔려봤자 몇만 대 정도거든요. 사실 많이 안 팔려요. 근데 거기에 연동하기 위해서 드리는 저희가 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김기사 사용자들이 한 달에 거의 30만 명씩 이렇게 40만 명씩 늘어나는데 그 몇만 명 쪽에 저희가 리소스를 한정된 리소스를 투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에서 이혜숙님께서 정말 재밌는 서비스가 많은데 이런 기능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는지 이런 아이디어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다 아이디어에 목말라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본인이 주로 많이 내세요? 아니면 다른 누구지 안 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주로 저 막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아이디어는 우리 저 김도표 우리 김원태 공동대표도 많이 내고요. 저희는 주로 뭐 이 아이디어 어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 쓰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이건 좀 불편하더라. 그럼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보니까 하나씩 나온 거거든요. 아이디어 고민하면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자꾸 쓰다 보면 현장에서 자꾸 쓰다 보면 불편한 게 분명히 나와요. 네. 그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는 분 네. 그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느꼈던 부분들은 결국 내비게이션은 기본 근실 기관 내만 잘하면 된다.
하는 취지에서 좀 기술적인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대기업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제 사례 같은 경우도 올해 여름 때 대천에서 올라오는데 처전에는 SKT를 팀맵을 키고 오고 저는 비행기사를 키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후 3시 도착하고 처제가 7시 넘어서 도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제가 팀맵에서 다시 비행기사를 바꿨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 실시간 요청을 받아오는 관련 특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경험 기반으로 받아오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뭐 특허는 저희가 있고요. 네. 특허가 있고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힘, 그거는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웨이즈가 사실은 구글에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었던 가장 원천이 사용자들의 힘이거든요. 사용자들이 같이 모여서 지도를 만들어내고 교통정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전국에 지금도 많은 사용자들이 기기사를 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올라오는 교통정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뭐 콜택시가 수집하던 교통정보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굉장히 컨텐츠의 양도 많고. 아니 그리고 티맵은 없나요? 그럼 그게 티맵은 그런 정보가 안 들어옵니까? 티맵은?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큰 차이구나. 네. 그럼 이제 김기사를 애용하면서 좀 제한 그 클라라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 발랄, 네, 발랄도도 그리고 귀요미, 그리고 저는 귀요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이렇게 졸음 운전을 방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대화를 하거든요. 좌회전하면 좌회전할게 하면서 근데 여기서 역시 연인 모드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연인 모드가 있었으면은 대화하듯이 자기 뭐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냥 혼자 사면서 졸음 운전 방지이기 때문에요.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데 연인 모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근데 하면서 좀 걸리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부분들을 음성 광고라든지 벌칙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되게 걸리거든요. 음성 광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지금 이제 무료 앱이지만은 음성 광고라든지 벌칙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유료 앱으로 한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거를요. 금액은 뭐 크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에서 충전기가 없으면은 이거를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전원이 금방 GPS 기능이 있으면 금방 달기 때문에. 근데 혹시 하면서 그냥 배터리가 없고 충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GPS 기능을 끄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지도 형식으로 그만 알려줘가지고 수명을 좀 갈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하면서 좀 많이 느껴서요. 혹시 차에 충전기랑 거치대 없으십니까? 있는데요. 근데 그게 고장 나거나 아니 또 그 깜빡하고 못 가져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GPS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켜야는 되고 근데 영업하는 입장에서 전화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계속 켜놓고 있으면 배터리가 금방 닿기 때문에 또 꺼지고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길게 할 수 있게끔 GPS 기능을 배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오프라인 모드로 지도 형식으로. 근데 배터리를 가장 많이 먹는 기능 중에 하나가 GPS하고 화면 LED 화면 밝기 그게 많이 먹는데 GPS를 오프 시킬 수는 없잖아요. GPS를 오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화면을 또 어둡게 해서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그 충전기를 꽂는 건 사실 필수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충전을 꽂아서 이제 써야 되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면서 이제 혹시 거치대하고 충전기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한 3분 정도가 저희가 거치대 저는 없습니다. 질문하는 세 분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음성 안내만 할 수가 있겠네요. 화면을 꺼진 상태에서 음성 안내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도 예전엔 초기에는 했는데 그 애플에서 그걸 막아가지고요. 화면이 꺼지면 네트워크가 안 되게끔 막아버려가지고 지금은 그걸 왜냐면 오토바이 사용자들은 호두맨에 넣고 이렇게 음성만 듣고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긴기사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화면을 꺼버리면 끄는 것보다 최소화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 부분은 이제 그냥 배터리 꽂고 하시는 게. 다른 질문. 옆으로 좀 저기 했잖아 이해수 목표가 쌤이 온라인으로 했잖아. 저도 평상시에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김기사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는 김기사 이용자로서 질문보다는 사실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1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떻게 보면 600만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매출 면에서 아직까지 좀 그 모자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거 사실 현실적인 좀 질문인데, 그 김기사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 뭐 매출 그런 것보다는 상대적인 매출 비율이 한 어느 정도로 뭐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건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출 비중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광고로 지금 발생한 매출 비중이 얼마고 뭐 그 사실 그 외에 다른 매출이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광고 매출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광고가 전체 저희 매출의 그래도 한 80% 이상 차지하는 것 같고, 광고 듣기 싫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요. 예. 2011년도에 깔았다가 예. 그때 계속해서 뭐 김기사에서 앱만 키면 막 광고가 떠가지고 네. 그래서 안 쓰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 안 듣는 아이템을 이제 좀 넣어달라. 내가 얼마를 주더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사용자들이 하도 건의를 해서 광고 안 듣는 아이템을 저희가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30에 팔고 있어요. 3만 원 정도 되죠. 네. 비싸다고 또 뭐 또 이러지도 못하고. 왜냐면 사실 저희는 광고를 듣는 게 저희한테 이득이거든요. 그 아이템 3만 원 주고 사용자들한테 팔더라도 그거는 사실 저희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몇 명이나 그거 결제하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오히려 유료라고 하는 느낌만 줄 수 있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뭐 그렇게 컴플레인이 심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매출하고 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클라라 음성, 그다음에 일본어 음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이구나. 예, 음성 판매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현재는 이제 그 광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사용자가 좀 많이 늘어나니까 광고 의뢰가 좀 많은 편이고요. 예전에 비해 많은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광고를 완전 늘리기에는 우리 사용자들 불편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큰 광고주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개만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중소기업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 기업에서 처음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대표님은 김기사가 이제 그 브랜드하기 어떻게 보면은 잘 맞았던 게 김기사 운전회라는 이제 개그 프로도 있었고, 네. 또 사람들 그게 많이 쓰여서 확실히 브랜드 가치가 더 쉽게 알려지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대표님처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공하고 계시고 또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판단하실 때 IT 관련된 어떤 업종에서 원하시는 이제 직원상, 그러니까 이제 그 창업을 꼭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스펙 쌓기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기술들만 하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이런 직원이면 뽑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사실 직원 뽑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좀 활달한 사람 좋아해요. 그냥 잘 웃고 그리고 좀 액티브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스타일보다는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사실은 뭐 벤처가 사실은 사람이 전부 다잖아요. 사람 빼고 나면 사실 벤처는 남는 게 없는데, 특히 우리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정말 우리가 즐거워야지, 우리가 항상 죽고 다니고 즐거워야지 즐거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인상 찡그리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물이 정말로 사용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든 누구든 그냥 좀 낙천적이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의 어떤 그거긴 한데, 그렇고요. 성공에 그러니까 제가 성공을 한 게 아니라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까지 정도 돼 성공했다라고
기준을 삼는지 잘 모르겠네요. 구단주가 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구단주가 되면 행복한 거지. 부산에 조그마한 야구 구단, 뭐 독립 야구 구단이라도 하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예, 뭐 개인마다 그건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 그게 또 끝은 아니니까요.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 익시트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또 새로운 재밌는 일을 찾아서 또 가야 되니까 유목민처럼 또 네. 움직일 것 같습니다. 가실 것 같아요. 네. 자 또 네. 혹시 직원 뽑으실 때도 세 분이서 합의하셔서 뽑으시나요? 예, 같이 면접 보고, 예, 같이 하백제로. 예.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같이. 예, 저도 메뉴도 통해. 반갑습니다. 저 사실은 저희 핸드폰 있잖아요. LG U 플러스 쓰는데 팀앱이 하도 좋다 해가지고요. 저희 영어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 내비게이션 하도 후져가지고 팀앱 갖고 다니는 친구들 너무 그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거 SKT로 바꾸려고 딱 그랬는데 지금 김 기사 이 말씀도 그래요. 많이 바뀌고. 근데 이게 그 3,000 이렇게 서비스까지 되는 거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주고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질문이에요? 자 또 질문. 사심이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솔 차이나로 다니고 있는 김종환입니다. 예. 질문은 그 전에 옛날에 솔로 대첩인가 했을 때 그 강화문에 10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통 남자들은 여자친구를 사귀길 원하니까 그 주변 찾기 검색 기능을 옛날에 앱 중에서 주변 찾기 검색 기능이 있던 앱이 어느 순간인가 실시간에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서 그 자동차 김기사를 사용하고 있는 주변 여성을 검색해서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미리 입력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띠릭띠릭 그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아무래도 그 부족했던 수익을 쉽게 올려. 아니 그 제보 하라는 얘기. 저는 있어서 하는데 전국에 많은 솔로들이 네, 제가 저 친구가 솔로거든요. 지금 저 친구가 솔로여가지고요. 지금 저 솔로 탈출했습니다. 야, 얼마나 솔로라더니 탈출했네. 제가 솔로가 아니라서 테스트하고 다니다가 바람 날 것 같아요. 자 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옆으로.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직접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자체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뭐 아웃소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쨌건 내부에서 뭐 개발하는지 어떤 또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뭐 개발자로서 만약에 김기사의 어떤 기능이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누가 제안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써보고 네.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만약에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네. 그럼 다행히 저희가 회사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뭐 아이디어 내는데 개발을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 왔던 것 같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할 생각은 없고요. 아웃소싱 할 정도 우리가 기술력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서비스는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경쟁력이 되니까 예,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그 네이버 카페에 김기사.co.kr로 들어가면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다 뭐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서비스 컨셉하고 좀 맞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도입을 할 수 있는 그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혹시 페이스북 하세요? 네, 페이스북도. 나중에 페이스북 우리 그룹 있으니까 여기 딱 보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페이스북 쪽지로 그냥 아이디어 내도 되죠? 예. 저는 이제 차는 없고요. 예,
예, 제가 자전거 여행을 좀 많이 하는데 도심을 다닐 때도 있고 자전거 도로를 타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긴기사 내비를 사용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가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설정 모드에서도 그 바이크 모드라고 해서 1륜차 사용할 경우에 켜라고 돼 있지만은 그 차종에 보면은 바이크 그 1륜차 모드는 따로 없더라고요. 1륜차를 설정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그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거 누르시면 하고요. 예, 그건 바이크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자전거 모드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뭐 일단 데이터 자체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저희 사용자들의 그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면 저희가 그렇죠. 예, 뭐 필요한 것 같다 생각되면 이제 뭐 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이버는 자전거 도로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시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생각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전거 사용자들이 우리 긴기사를 틀고 자전거 타고 다니까 별로 많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자전거 타는데 뭐 내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타는 거죠, 그냥. 저도 자전거 타면서 이제 내비를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김기사도 하나의 플랫폼처럼 지금 가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여기 플랫폼에 여러 업체 맛집이나 이런 데가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것도 카톡처럼 김기사도 하나의 그 애플쇼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카톡처럼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 김기사를 기반한 위치 기반 생태계로 가시려는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컬하게 좀 우리가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잘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하는 벤처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소개해주고 우리 사용자들이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제휴하고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 아마존처럼 뭔가 API를 그런 거 쉽게 할 수 있도록 API를 뭐 페이스북에 뭐 페이스북 네트워크 그런 네. 것들을 아예 공개하셔가지고 네. 훨씬 더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그것도 생각하시나요?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여기서 그러면 어떤 소규모 창고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한테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렇게 API 딱 제공해줘가지고 한번 해봐라 한번. 지금도 이제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오픈 API를 이용을 하면 긴기사가 연동이 돼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그렇죠. 발전된 형태의 그렇죠. 어떤 오픈 네. API를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 마이크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내비게이션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또 불러오셔니 있네요. 자기가 이거 아까 그 투자를 뭐 10억 받고 30억 받고 이렇게 하셨고 나중에 그 엑시트 기획을 뭐 국내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나스닥 쪽으로 생각했다 했는데 그 10억 30억 투자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0억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대비를 어느 정도 몇 배수를 받았는지 궁금하고 나스닥 시장 상장하려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나스닥 상장하려다가 포기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그 투자 배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가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투자를 받을 때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사실 2차 투자는 돈보다는 해외 진출하기 위한 어떤 파트너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잘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 그 느낌 완전히 그냥 생짜 완전히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이버 이벤트에서 우리가 투자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분 관계가 이제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 받았습니다. 예. 30억 같은 데서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사이버 이벤트랑 진행하다가 이제 국내 투자사 2군데가 같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3군데 이렇게 해서 30억 받았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해외 나스닥 상장 그 관계 뭐 예, 제가 나스닥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가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은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장에 대해서는 하니까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상장은 뭐 먼 미래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케이. 또 다 질문 없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지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방송 이번 달 지금 매달 월요일 날 7시 반에 여기서 이제 CEO 톡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편백나무 치톤, 편백나무가 이렇게 치톤 피드가 되게 많이 나온대요. 이 나무가. 여기서 천연 제품을 만든 이제 그린 홈테크의 강현숙 CEO님. 이번 사진이 지금 아직 제가 이번 부부가 여기는 경영합니다. 남편은 이사고 부인이 이제 CEO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을 다 기왕 두 분을 다 모셨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11월 18일 날에는 이제 뉴트리바이오텍에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을 글로벌하게 좀 하고 있는 권진혁 CEO님이고요. 11월 25일 날은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의사들을 위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닥터 서플라이의 안성규 CEO님.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이렇게 CEO톡 여기 지금 그 페이스북 페이지고요.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나눠주셨고 또 그룹이 있습니다. 저기 대표님 여기 그룹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따 끝나고 나서요. 여기 한번 가입해 주세요. 네, 가입한 것 같아요. 아, 했어요? 네, 가입이 눈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글을 쓰셔야 돼요. 네, 눈팅이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따가 인사만 잠깐 해주세요. 아마 댓글이 엄청 달릴 겁니다. 네네. 이게 고맙겠고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씀 해주시고 말씀을 하죠. 네. 아유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땀 좀 흘렸습니다. 오늘 제가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쨌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했던 부분들 꼭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